60을 넘어서면 운명적 사랑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70이 되면 낭만적 인연은 끊어졌다고, 80에 다다르면 누군가를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생각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연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발산하는 파동이 멈춰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랑을 불러오고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중년 이후 남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비가 날갯짓 한 번 하면 지구 반대편에 폭풍이 생기듯 시니어의 연애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내면의 변화 하나가 몇 달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당신 옆에 서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누구를 만날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의 파동을 바꿔서 새로운 인연을 불러올 수 있을까? 그 비밀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영상 중간쯤에 한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말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흔들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밝게 사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행도 다니시고요. 외모도 가꾸시고요. 상처는 치유하세요. 물론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시니어의 연애는 젊은 시절의 연애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 충격으로 사랑이 시작됩니다. 한눈에 반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감정 충격보다 감정 관성이 훨씬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굳어버린 습관, 오래된 상처의 회로, 반복된 감정 반응 패턴, 선택적 주의의 고착, 이런 것들이 사랑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행동 중심 조언이 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감정 물리학에 기반한 시니어 연애 시스템입니다. 감정 습관에서 시작해 파동으로 이어지고 선택주의가 바뀌고 에너지가 달라지고 결국 인연이 연결되는 이 흐름 전체를 다루는, 아마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누굴 만나? 인생은 원래 혼자인 거지. 자식도 결국 남이고 형제도 남남인데 연애는 무슨 연애야? 이런 말들 속에는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인정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두려워서 체념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같은 파동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파동을 바꾸는 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은 말 한 줄이 6개월 뒤 인연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단축의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얼굴, 대부분의 대화, 대부분의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다 걸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3초짜리 말 한 줄, 예를 들어 오늘 표정이 편안해 보여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좋아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런 말은 상대의 뇌에 안전한 사람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모임에서, 길거리에서, 행사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왠지 이 사람 편하다라는 연결점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뇌는 감정적으로 안심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기억합니다. 작은 친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물결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나비 효과입니다. 67세의 영숙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인연은 그저 하루하루가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년째가 되자 영숙 씨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도 가보고 문화센터 강좌도 들어보고 등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사람들 속에 있는데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에 바빴고 영숙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영숙 씨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숙 씨의 표정이 늘 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은 아래를 보고 입술은 굳어 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낯선 남자가 영숙 씨 옆에 섰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쉬는 시간에 그가 영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물 떨어지셨어요? 제 거 드릴까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산할 때 그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셔도 됩니다.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가거든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천천히 같이 내려갈까요? 그렇게 둘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발밑 조심하세요. 여기 돌 조심하세요.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산하고 나서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걸어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볍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영숙 씨는 다시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로 나왔습니다. 영숙 씨를 보자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을까요? 영숙 씨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둘은 매주 만났고 산을 함께 걸었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산 말고 다른 곳도 같이 갈까요? 영화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연인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친구인 건가? 그런데 곧 깨달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편안하고 좋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좋아요. 같이 가요. 그렇게 둘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정의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재혼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는 계속 만나고 싶어요. 이런 관계가 저는 좋거든요. 영숙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재혼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는 건 제 삶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둘은 그렇게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둘 모두의 삶을 바꿨습니다.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처음 등산 모임에서 그 남자가 건넨 작은 말 한마디, 물 떨어지셨어요. 그 3초짜리 말이 1년 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해 있었다는 걸. 예전에는 눈을 내리깔고 말을 아꼈는데 이제는 먼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가벼운 말을 건네게 되었다는 걸. 그 작은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동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작은 말, 작은 표정, 작은 몸짓, 이 모든 것이 파동입니다. 그 파동이 사람들의 뇌에 기록되고 그 기록이 언젠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려고 한 사람만 보입니다. 심리학의 우체통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리를 걸으면서 빨간 우체통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빨간 우체통만 찾습니다. 파란 간판도 노란 신호등도 다 무시하고 오직 빨간 우체통만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봅니다.
파란색은 몇 개 봤어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빨간색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뇌가 다른 색은 다 걸러버린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남자를 보려고 하면 정말 따뜻한 남자만 보입니다. 거칠고 예민한 사람만 떠올리면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필터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자꾸 이상한 남자만 만나죠? 왜 자꾸 의존적인 남자가 붙죠? 왜 자꾸 도와달라는 남자만 나타나죠? 그런데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그런 남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뇌가 그런 남자만 필터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과거의 남편이 의존적이었다면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의존적인 남자를 먼저 인식합니다. 과거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는 남자를 먼저 포착합니다. 이것을 선택적 주의라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적으로 다른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69세 명자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자 씨는 평생 힘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화를 잘 냈습니다. 명자 씨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언제 화를 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만나는 남자들이 전부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예민하고 화를 잘 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명자 씨는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남자만 만나는 걸까? 어느 날 딸이 명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명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화 안 내고 술 안 마시는 사람.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좋아하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에 명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기는 좋아하는 남자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싫은 것만 피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종이를 꺼내 글을 써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첫 줄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낄 때는 이렇게 쓰니까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 서두르지 않는 사람. 명자 씨는 이 목록을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목록을 읽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점원 아저씨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참 천천히 말하고 웃음이 많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정말 잘 듣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방식이 바뀐 거라는 걸. 그리고 천천히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슈퍼 점원 아저씨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경로당 어르신에게 어제 하신 이야기 재밌었어요. 작은 대화들이었지만 명자 씨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민한 사람들만 눈에 띄어서 하루 종일 불안했는데 이제는 편안한 사람들이 보여서 하루가 평온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명자 씨는 등산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명자 씨는 그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이 사람을 못 봤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보여.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날 하산하면서 명자 씨는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산이 참 좋았어요. 그 남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뀐 거라는 걸. 예전에는 위험한 사람만 찾았는데 이제는 안전한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찾으니까 정말로 안전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걸. 이것이 선택적 주의의 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그것이 당신이 만나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시니어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짝이는 설렘이 아닙니다. 파동을 함께 보존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남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형 남자와 에너지 충전형 남자. 에너지 소모형 남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락 폭탄을 던집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왜 답장이 늦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문제 해결을 의존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저거 어떻게 하죠? 당신이 대신 해줘요. 자기 연민을 반복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세상은 왜 나한테 가혹할까요? 과거에 집착합니다. 전 부인이 어땠는데? 전 여자친구가 어땠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 남자들은 당신의 파동을 약하게 만듭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지치고 더 외롭고 더 불안합니다. 반대로 에너지 충전형 남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투가 안정적입니다. 천천히 말하고 강요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감정적으로 자립되어 있습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 감정은 자기가 다스립니다. 페이스가 일정합니다. 갑자기 연락 폭탄도 없고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안정적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감정 폭탄이 없습니다. 갑자기 화내지 않고 갑자기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당신의 파동을 높여줍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평온하고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합니다. 68세 정희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이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혼자 사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5년쯤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남자는 처음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매일 문자하고 매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희 씨가 조금만 답장이 늦어도 불안해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나한테 화났어요? 정희 씨는 매번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빴어요. 화난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자기 문제를 정희 씨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 전 부인이 자기를 버렸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처음에는 정희 씨가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정희 씨는 지쳤습니다. 3개월쯤 되었을 때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롭다는 걸.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남자는 첫 번째와 달리 아주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단히 연락하고 만날 때는 편안했습니다. 정희 씨는 이번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희 씨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정희 씨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희 씨가 기쁜 일이 있어도 그래요 하고 끝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한테서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걸. 첫 번째 남자는 너무 많이 요구해서 지쳤고 두 번째 남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지쳤습니다. 정희 씨는 1년 넘게 두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면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혼자 사는 게 낫지. 사람 만나봤자 힘들기만 해. 그런데 어느 날 정희 씨는 문화센터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예 강좌였습니다. 그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남자를 몇 주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조용히 도와줬지만 먼저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드셨겠어요. 그랬구나, 좋으셨겠네요.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그 남자가 정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정희 씨는 긴장했습니다.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좋아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정희 씨는 그 남자를 더 관찰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들었습니다. 정희 씨가 말하는 동안 핸드폰을 보지 않았고 딴청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 이야기가 끝나면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희 씨는 처음으로 진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헤어질 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겠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확답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벼운 제안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내 수업에서 봐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수업 끝나고 차 마시거나 가끔 산책하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는 이전과 다른 걸 느꼈습니다. 만나고 나면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서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나한테 에너지를 준다. 둘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재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동거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정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저녁에 잠들면 오늘 만났던 대화가 떠오르는 따뜻함.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니어 연애는 매일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났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을 찾는 거라는 걸.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파동을 갉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1% 변화의 힘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바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미세한 실험입니다. 첫째 날, 따뜻한 행동만 포착하기. 오늘 하루 사람들의 따뜻한 행동만 찾아보세요. 누군가 문을 잡아줬다. 누군가 미소 지어줬다. 누군가 양보해줬다. 작은 것도 다 세어보세요. 당신의 뇌가 따뜻한 것을 보도록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말 속도 15% 느리게 하기. 오늘 하루 평소보다 조금만 천천히 말해보세요. 급하게 말하면 상대도 긴장합니다. 천천히 말하면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파동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감정 폭식 중단하기. 오늘 하루 왜 연락 안 해라는 생각이 들어도 참아보세요. 상대가 바쁜 걸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피곤한 걸 수도 있습니다. 감정 폭식을 멈추면 관계가 숨을 쉽니다. 넷째 날, 고마워요. 한 번 추가하기.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고마워요를 한 번 더 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그 말이 상대의 뇌에 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는 다시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다섯째 날, 1% 외모 변화. 오늘 스카프 하나 두르거나 향수를 조금 뿌리거나 머리 스타일을 살짝 바꿔보세요. 익숙함의 필터를 뚫어야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봅니다. 여섯째 날, 에너지 뱀파이어 판별하기.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을 분류해보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 사람,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진 사람. 이 분류가 당신의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일곱째 날, 멈춤의 기술. 오늘 하루 뭔가 말하기 전에 1초만 멈춰보세요. 그 1초가 감정 회로를 리셋합니다. 불안형 반응이 사라지고 안정형 반응이 나옵니다. 이 7일의 실험이 당신의 파동을 바꿉니다. 파동이 바뀌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이 바뀝니다. 66세 미선 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미선 씨는 평생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하고, 만나고 싶으면 바로 만나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미선 씨를 피했습니다. 미선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솔직한 건데 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 어느 날 딸이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빨라요. 상대가 숨 쉴 틈을 안 줘요. 미선 씨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고 상대 답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그게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미선 씨는 7일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미선 씨는 사람들의 따뜻한 행동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슈퍼 아저씨가 물건을 친절하게 담아주는 것, 버스 기사님이 천천히 출발하는 것, 길에서 마주친 이웃이 먼저 인사하는 것.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둘째 날, 미선 씨는 말 속도를 늦췄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하니까 상대가 더 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여유로워졌습니다. 셋째 날, 미선 씨는 감정 폭식을 참았습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왜 답장 안 해? 무슨 일 있어? 혹시 화났어? 이렇게 연달아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친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 낮에 바빴어. 지금 봤어.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급하게 굴면 상대도 부담스러워진다는 걸. 넷째 날, 미선 씨는 고마워요를 더 많이 했습니다. 슈퍼에서 계산할 때 고마워요. 버스에서 내릴 때 고마워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섯째 날, 미선 씨는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뭔가 다른데요. 예쁘세요. 미선 씨는 신기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니. 여섯째 날, 미선 씨는 사람들을 분류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 3명,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은 사람 2명. 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분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야겠다. 일곱째 날, 미선 씨는 말하기 전에 1초 멈췄습니다. 친구가 실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했을 텐데 1초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지. 친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넌 이해해줘서 좋아.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1초의 멈춤이 관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걸. 7일이 지났을 때 미선 씨는 자기가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미선 씨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선 씨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연락했습니다. 미선 씨 요즘 뭔가 좋아 보여. 같이 차 마실까?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상 초반에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한마디를 기억하시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72세의 순옥 씨입니다. 순옥 씨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자식들은 커서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옥 씨는 72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체념했습니다. 이제 사랑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자. 인생은 원래 혼자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옥 씨는 이 영상에서 말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신경 써서 건네고 따뜻한 사람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더 많이 만나고 7일 실험도 해보고 한 달쯤 지나자 순옥 씨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순옥 씨 삶이 달라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순옥 씨 곁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누군가 순옥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순옥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
같은 파동을 보내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내는 파동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의 파동을 바꾸면 당신 곁에 사람이 바뀝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머물러라. 이 모든 말이 오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당신의 작은 생각이,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이 당신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나비가 날갯짓 한 번 하면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듯 당신의 작은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에 잔물결을 만들고 그 잔물결이 돌아와 당신의 삶을 다시 흔듭니다. 시니어 연애는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파동을 보내느냐로 결정됩니다. 이제 도입부에서 드린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60을 넘으면 정말 운명이 멈추는 걸까요? 70이 되면 정말 인연이 끊어지는 걸까요? 80에 다다르면 정말 남은 시간이나 버티는 걸까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선택한 믿음이었다는 걸, 당신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였다는 걸, 이제 다른 것을 믿어보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은 만들어진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당신의 파동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날, 따뜻한 행동 하나를 포착하고, 둘째 날, 말을 조금 천천히 하고, 셋째 날, 감정 폭식을 한 번 참고, 넷째 날, 고마워요를 한 번 더 하고, 다섯째 날, 외모를 조금 바꾸고, 여섯째 날, 사람을 분류하고, 일곱째 날, 말하기 전에 1초 멈추십시오. 그 7일이 당신의 파동을 바꿉니다. 그 파동이 당신의 인연을 바꿉니다. 그 인연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재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가끔 만나 차 한 잔 나누고 산책 한 번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유로운 관계,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롭지 않게 됩니다.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의미 있게 됩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라고요?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의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자식도 형제도 남남이라고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과의 파동을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하나, 그것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폭풍을 만들 것입니다. 그 폭풍이 당신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72세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파동이 문제였다는 것을, 당신의 파동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옆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파동을 보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 진심 어린 고마움 하나, 그 파동이 언젠가 돌아와 당신 곁에 새로운 사람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당신의 파동이 높아지는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찾아가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운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파동만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파동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낸 파동에 누군가 반응할 것입니다. 그 반응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의 연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파동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당신의 작은 날갯짓이 당신의 인생에 아름다운 폭풍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